안녕하세요. H&M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 전략에 대해 발표할 사조 포이선입니다. 저희의 발표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 EDA, 전략 수립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H&M의 데이터셋은 상품 정보에 대한 아티클 파일, 고객 정보에 대한 커스터머 파일, 거래 정보에 대한 트랜잭션 파일, 이렇게 총 3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Z스코어를 이용하여 에이지와 프라이스 칼럼의 이상치 탐지를 실행하였으나 에이지, 프라이스 모두 이상치에 해당하는 수치가 실제 고객의 나이와 판매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컬럼 모두 이상치는 제거하지 않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분석의 목적 수립 과정과 온오프라인 판매 실적 EDA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잠시만요. 동시에 구매한 고객의 수는 약 5만 명, 온라인 채널에서만 구매한 유저 수는 약 19만 명, 오프라인 채널에서만 구매한 유저 수는 약 10만 명으로 집계되어 온라인 채널의 판매가 훨씬 우세한 경향을 보였으며, 이로 인한 판매 제품 수와 매출 역시 온라인 판매가 훨씬 우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체 고객을 구성하는 연령대와 연령대별 온 오프라인 구매 금액을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순위를 얻었습니다. 2019년 판매 실적을 보면 온라인 판매가 더 우세하지만, 기사를 통해 H&M이 2019년에 온라인 전환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H&M 판매 실적을 분석하여 성공적인 온라인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을 데이터 분석의 목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VIP 선정, 두 번째로 고객 이탈률 분석, 세 번째로 매출 분석을 위한 EDA를 진행하였습니다. 충성 고객이란 H&M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높은 금액을 소비하며 브랜드와의 접점이 높은 고객을 말합니다. 저희는 VIP의 대상을 충성 고객으로 선정하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브랜드 관심도와 소비 금액이 모두 높은 고객을 VIP로 선정하고 맞춤형 판매 전략을 실행한다면 고객과의 시너지와 매출 향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충성 고객을 선정하기 위한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VIP 선정 기준에 이용되는 신규성, 구매 빈도, 총 구매 금액 점수에 더하여 브랜드 관심도를 나타내는 회원 상태 활성화 여부, 패션 뉴스 구독 여부, 패션 뉴스 알람 주기, 커뮤니케이션 가능 여부라는 태도 점수를 추가했습니다. 저희는 태도 점수의 구성 요소들이 실제로 총 구매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각 요소와 총 구매 금액 간의 상관관계 히트맵을 그렸는데요. 그 결과 놀랍게도 회원 상태 활성화 여부, 패션 뉴스 구독 여부, 패션 뉴스 알람 주기, 커뮤니케이션 가능 여부 모두 총 구매 금액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기존의 충성 고객 점수가 아닌 상위 매출을 기준으로 VIP 기준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총 구매 금액 상위 20%를 기준으로 VIP를 선정하려고 했지만, VIP 선별 기준으로 퍼센트와 같은 상대적인 기준이 아닌 특정 구매 금액과 같은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VIP 선정 기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H&M에서는 구매 금액 30만 원 미만의 일반 회원과 30만 원 이상의 플러스 회원, 이렇게 두 가지 등급으로 회원을 관리하고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VIP 기준을 5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여 50만 원 이하 고객들의 추가 구매를 유도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객의 월별 이탈률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탈 기준과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고객 이탈률은 3월을 제외하고 모든 월별 누적 이탈률이 증가하였고, VIP 고객 이탈률은 3월과 5월, 7월의 이탈률이 감소하였고, 8월에는 이탈 고객이 없었으며 2, 4, 6, 9월의 이탈률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VIP들은 전체 고객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 고객보다 이탈하는 고객의 비율이 적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분류별 분석에 대하여 세영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제품 대분류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매출 상위 제품군은 저지 팬시가 13.4%, 트라우저스가 1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매출 하위 제품군에는 스커츠, 액세서리, 신발 종류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스위무웨어와 같이 매출 비중은 6.8%로 적으나 높은 21.8%의 재구매율을 보인 제품군은 앞으로 지속적인 고객 유지 전략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해당 수입무와 같은 제품은 재구매율이 가장 높으나 연간 매출 추이를 확인해 봤을 때 여름 세일 시즌을 집중으로 특히 6월에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계절성 상품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매출 비중이 높았던 저지 팬시와 재구매율이 높았던 언더 나이트웨어 제품군은 비교적 1년 내내 안정적인 수익 추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H&M과 같은 패스트 패션 기업에서는 특히 수영복처럼 계절성이 강한 제품군은 유행이 지나거나 다른 시즌에는 악성 재고가 될 여지가 있는 점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출 기준으로 전체 고객을 분석해 보았을 때 매출 상위 타깃 그룹은 레이디스웨어 67%, 디바이디드가 21.5%로 대체로 여성복인 것으로 보아 고객 성별 데이터가 따로 없어도 H&M 매출 중 최소 88.5%가 대체로 여성 고객으로부터 창출되며 재구매율도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아동복, 스포츠, 남성복 등은 여성복에 비해 저조한 매출 비중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일단 앞서 매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던 저지 팬시 제품군과 디바이드 라인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지 팬시란 부드러운 저지 원단의 다양한 상의를 말하고 있고 디바이드란 젊은 여성 고객층 타겟의 H&M 고유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매출 상위 명도 분류로는 다크 51.2%, 더스티 라이트 17.1% 정도로 더스티 명도들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구매율도 매출 비중 순위와 대체로 비슷했으며 다크 명도가 16.2%로 다른 분류에 비해 최소 3배 이상 높은 재구매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더욱 세분화된 상품 색상에서는 매출 상위 색상이 블랙 34%, 화이트 8.4%등 가장 흔하고 보편적인 블랙, 화이트, 블루, 베이지 계열 색상들이 매출 비중의 59.4%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총 50가지 다양한 색상 중 매출의 2% 미만을 차지한 43가지 색상들은 others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구매율 역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았던 블랙 색상이 동시에 가장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했고 H&M의 가장 중요한 색상 그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단 및 패턴 정보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솔리드 54.3%, 얼로버 패턴 13.2% 등으로 단색 패턴이 매출의 반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매출의 2% 미만을 차지한 22가지 기타 그래픽은 others로 분류되어 각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구매율 역시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 순위와 비슷함을 확인했으며 단색 패턴이 H&M의 가장 중요한 그래픽 그룹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앞서 보았던 전체 고객 추이와 VIP 고객 추이를 함께 살펴보며 중요한 차이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VIP 고객의 대부분이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온라인 채널의 주 이용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채널의 주 이용 연령대는 40대와 50대가 비교적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높은 연령층일수록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분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 고객에서는 매출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드레시스 레이디스와 아웃도어 제품군이 각각 2.9%, 4.9%씩 VIP 고객 매출에서 점유율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군의 매출 비중은 대체로 온라인 VIP 고객층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확인했으며 이는 VIP 고객층 중 온라인 고객이 71.1%, 오프라인 고객이 28.9%로 온라인 고객이 훨씬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또한 타겟 그룹 기준으로 전체 고객에 비해 VIP 고객의 디바이디드와 스포츠 그룹의 비중이 각각 2.9%, 1.6% 차이로 다소 적었습니다. 10에서 20대 젊은 여성 타겟의 디바이디드 제품이 VIP 오프라인의 고객에서 낮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VIP 오프라인 고객의 연령대가 VIP 온라인 고객보다 높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VIP 오프라인 고객의 비여성 제품군 비중 점유율이 2.7% 정도 전체 고객보다 비교적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H&M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매장 구역화, 시각적 머천다이징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구매를 하게 만들고 가족 단위 쇼핑 시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더 고려하게 하는데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섹션을 직접 돌아다니며 쇼핑하는 오프라인 고객이 온라인 고객보다 남성복, 스포츠 등의 비주류 제품군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려면 더 많은 온라인 트래픽 및 오프라인 고객 동선 데이터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외로 명도, 색상, 그래픽별로 추가 분석을 해보았으나 전반적으로 전체 고객과 VIP 고객의 매출 비중이 비슷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시기별 분석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9년 H&M의 비즈니스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큰 세일은 겨울, 여름,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으며 신규 컬렉션은 4월과 9월에 출시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고객 연령에 따른 월별 매출 추이를 보면 왼쪽 그래프에서 여름 세일은 6월에서 7월과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은 11월에서 12월에 인당 평균 매출 하락폭이 각각 12.7%, 14.9%로 커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세일으로 매출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세일을 이용해 신규 고객 유입 유도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8에서 9월에 인당 평균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트렌드는 당시 니트웨어, 아웃도어 등의 구매량이 급증한 기간과 겹치는 것으로 보아 가을, 겨울을 대비해 구매량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SS 신상이 론칭되는 4, 5월 이 FW 신상 론칭 기간인 9에서 11월에 비해 매출 증가폭이 6.4% 높았습니다. 왼쪽의 그래프에서는 어린 연령대일수록 인당 평균 매출이 적었으나 오른쪽 매출 총합 그래프에서는 H&M의 주 고객인 20, 30대의 고객 수가 더 많았으므로 더 높은 매출 총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온 오프라인 매출 분석을 보았을 때 인당 평균 매출은 온 오프라인 고객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온라인 고객이 훨씬 많으나 온라인 매출 트렌드가 오프라인에 비해 비교적 덜 안정적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즌에 따라 매출과 소비량의 증감폭이 커지는 성향은 재고 문제로 나중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탄력적인 제품 수급량 조절과 프로모션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VIP 고객의 시기별 소비 패턴에서는 20, 30대 고객층이 약 70%로 가장 크기 때문에 총 매출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당 평균 매출이 비교적 높은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호 제품군의 단가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월별 품목별 매출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앞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 전체 고객과 VIP 고객으로 나누어서 전략을 세워보았는데요. 전체 고객에 대해서는 여성복에 비해 매출이 저조한 남성복과 아동복 카테고리를 살리기 위한 가족 쇼핑데이 및 가족 할인, 이탈 고객을 다시 유치하기 위한 복귀 유저 할인 이벤트, 그리고 더 나아가 자세한 고객 선호도 조사를 위한 고객 정보를 얻기 위해 고객 구매 패턴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VIP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 플러스 회원 혜택보다 고도화된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트렌드 및 계절성으로 인한 제품 재고량 관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패션 컨설팅 서비스, 스타일 포인트 환급 제도, VIP 전용 랜덤 박스와 특정 원피스 데이 혹은 수영복 데이 등의 전략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이로써 H&M이 직면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회고를 짚어보겠습니다. 충성 고객 기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범주형 연속형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려면 아노바 통계 방식을 사용해야 함을 깨달았고, 이탈률을 구하는 방식 중 월별 이탈률과 누적 이탈률을 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조금 더 루트 데이터 프레임을 가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머신러닝을 통해 조금 더 세분화된 고객별 제품 추천 시스템이나 판매 예측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4조의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